무조건 다시 써줘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쓸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잘못된 부분을 복사해서 다음을 읽어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쳐줘 하고 똥똥 한 다음 해도 되고 똥똥 한 다음에 그 문구를 붙여넣기 하면 그 내용을 싹 고쳐줘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좀 길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돈만 내시면 책 한 권도 들어간다니까요. 네. 책 한 권도. 근데 여러분들 공짜로 쓰시는 것도요.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다 됐어요? 자, 요 다음에 이제 마감 페이지인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복사하지 않고 네. 복사한 내용이 짧다 원하면 그 말을 반복해갖고 이걸 감안해서 조정해도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답이 있잖아요. 네. 답이 뭐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답이 길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서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은 저 형식을 정말 지정을 이거 이제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 설명에서 답실 명령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키워드로 검색해요. 그죠? 뭐 장동익 뭐 이런 거 검색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꼭 활성 동사를 써야 됩니다. 써줘, 뭐 추천해줘 이렇게. 근데 존댓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반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존댓말이 좋아요. 이 AI 쓸 때요. 내가 여기를 전부 다 이제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뭔가 조금 이게 답이 좀 신통치 않고 뭐 이럴 때는요. 존댓말 한번 써봐요. 답이 좋아져요. 희한해요. 칭찬도 좋아하는 중요한 거 활성 동사를 꼭 써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뒤에 뭐 딱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명사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줘요. 얘는 나의 앞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순서 없이 그냥 디립다 가져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맥락은 누가 줘야 돼요? 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고칠 때 그 컨텍스트가 앞과 뒤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때 어땠고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얘 몰라요. 그걸 꼭 줘.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냐? 수필로 나와야 되냐? 아니면 뭐 인터뷰 기사로 나와야 되냐? 뭐 보고서로 나와야 되냐? 페르소나 이거 중요합니다. 페르소나 누구의 입장에서 자 보세요. 어떤 글을 쓸 때는 항상 독자의 입장이 중요합니까? 내 입장이 중요합니까? 특히 수필 같은 거요. 이거는 절대 독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심리 상담사 역할을 시키고서 답을 쓸 때 아들의 입장에서 나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어. 아들의 입장에서 써야 돼요? 나 입장에서 써야 돼요?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페르소나 누구의 입장에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가 역시 독자의 입장이죠. 그죠? 그 누구의 입장에서 쓸 건지 예시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뭘 좀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고쳐라 이거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내가 이렇게 고쳤는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줍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시를 들지 않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뭐 한 10분도 안 걸려 사실은. 그러나 예시를 내가 정확하게 주면 근데 이게 참 보면 희한해. 예시를 줄 만큼 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나도 예시 써본 적이 별로 없어 사실. 근데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이 너무 좋아진다. 아시겠죠? 자, 요 포맷 결과물의 분량. 뭐 예를 들면 설교 말씀은 20분 분량으로 해줘. 뭐 수필 같은 거 쓸 때는 보통 한 2000자에서 2500자거든요. 2500자로. 근데 2500자 할 때 공란을 띄어쓰기를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띄어쓰기도 포함해요.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아시겠죠? 원고지 있잖아요. 원고지.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로 그래서 보통 수필 같은 거 한 수필이 보통 한 2000자, 2500자는 2500자는 좀 많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한 포맷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 분량
또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필 형태로 써라. 아니면 뭐 보고서 형태로 써라.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어조. 아니 기사는 간단 명료해야 돼요. 뭐 그냥 형용사가 많아야 돼요. 기사는 간단 명료해야죠. 그 다음에 친근한 말투로. 이거 뭐야? 블로그 같은 거 쓰는 거, 그죠? 수필 같은 거 쓰는 친근한 말투 써야죠. 예시로 그 예시가 이래서 중요해.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고 이 예시처럼 써줘. 이게 제일 좋죠. 자, 요게 마무리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어떻게 10분간 휴식을 해야 하면 네, 그런가요? 조금 쉬시고. 아, 조금 쉴까요? 네. 질문 하나만. 네? 아, 얘기하세요. 근데 그 교수님은 네. 그 창의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개인적인 관점이나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많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 개인이나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마무시해요. 예. 근데 이제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70% 80% 이 안에 있어요. 예. 그거를 내가 끄집어냈을 때 얘가 못하는 거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쓸 때 소위 내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게 중요하다. 진짜 저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유, 창의력 좋은 그 작품도 엄청 나와요. 네. 그러나 그게 많은 부분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셔요. 근데요, 이걸 자꾸 쓰다 보시면 그거 찾아내. 그게 쉬워요. 예. 이거 안 쓰면 소용없고. 자꾸. 그래서 이거는요, 매일 아침 1시간은 써보셔야 돼요. 아유, 우리 일상생활에 쓸 거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뭐 어디 와이프하고 식당에 가고 싶은데 어디 추천받는 곳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이용할 만한 한두 가지예요. 온갖 우리 인간사에 대한 건 다 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배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습을 이제 9시간 해보시죠. 근데 9시간 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자료 관련. 자료 관련한 걸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자료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부 다 이거 사진 찍어, 그 사진을 잔뜩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노트라는 기능이 삼성 노트. 거기에다가 잔뜩 갖다 놓으면 뭐래요, 쓸 줄은 모르고. 내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핸드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쉬시죠. 자, 핸드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보시고서 한 10분 쉬시죠. 네. 이게 지워졌네. 저기 10분간 휴식하고 가는 게 낫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예. 자, 오늘 끝날 때 어떻게 하자겠죠? 박수. 10분간 축사. 이게 뭐지? 이게 맥락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 고등학교 동창의 아들 주례사. 누구와 뭐, 이게 이제 그 맥락을 줬죠? 그 주례사 뭐 10분가량으로 써줘. 그러면요, 딱 10분만큼의 분량이 딱 나와요. 기가 막혀요. 네? 보시네요? 축사. 내 동기 동창의 그 한솥 도시락이 그 제일 높은데 이 친구. 이 친구는 48년생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하여튼 우리가 법대 한 명, 이 상대 한 명, 공대 한 명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로 제일 겪고 얘 아버지가 뭐 엄청 부자예요. 교토에서 한솥 도시락 지금 차래요. 내가 한솥 도시락 얘네들 아들들이 둘이가 내가 이제 나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들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전부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나이 어린데 얘네들한테 이제 그 디지털로 하는 기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영덕인데 세상에 지금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 친구 가르쳐 준 거에 소용도 없네. 한솥 도시락 잘 되나 보자 속으로.
근데 얘들 아들들 둘이가 엄청 잘 쓰는 거예요. 아니 도시락 업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한솥 도시락은 지금 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대단해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달라져요. 국내 여행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 이걸 꼭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셔갖고 네 가지 중에 들고 딱 가시잖아요. 난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자 넘어갈게요. 요거 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전부 연습해 보시라고 써드릴게요. 해외여행기. 이게 지금 보세요. 제법 상세하죠. 이런 거 맥락을 주셔야 돼요. 맥락. 그래야 얘가 답변을 잘해요. 그래서 대충 내가 여행지 몇 개 정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쭉 소개만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매달 며칠부터 뭐 비행기를 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언제 도착해서 뭐 언제 이런 거를 주고 정확한 일정을 짜줘. 일정까지 짜줘요. 뭐 어디서부터 버스를 타고 뭐 지하철을 타고 다 알려줘.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다 해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주 완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계획을 얼마 만에 짜준다고요? 5초. 5초 만에 짜줘요. 자, 해외여행 계획 맨 마지막에 소요예산 짜줘. 거의 정확해요. 자전적 수필 쓰기. 이 수필 쓸 때 자전적 수필이라고 해요. 보통 자기개발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자전적 수필이나 꼭 그 전문 서적이 아니더라도요. 이 자기개발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쓰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 데서 그냥 보죠. 이게 이제 맥락을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그런데 내 자서전을 쓸 때는 노트북 LM이나 제임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그거에다가 이러한 내용 있잖아요. 맥락. 그 소스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보세요. 소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이걸 쓰실 때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어. 그런데 이 자전적 수필을 쓰려고 하는데 이 자전적 수필을 쓰기 위한 프롬프트 한 20개를 알려줘. 그럼 얘가 어떻게 알려주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뭐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20개 정도를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배우셔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 그냥 그 제목만 주는 거야. 이 빈소리야, 빈소리. 또 걔가 프롬프트 준 대로 제목만 줘서 빈소리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 있어요,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제목을 딱 열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로. 아시겠어요? 말로 해라. 나중에 고쳐주는 거 누가 고쳐준다고요? 얘가 또 다 고쳐줘. 아시겠어요? 내가 고칠 수도 있지만 얘가 또 다 고쳐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그건 구글 드라이브 쓰는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면요. 진짜로 금방 끝나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앉아갖고 고민하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 네? 한 20개짜리 이렇게 문서를 그냥 열어놓고요. 생각날 때마다 말로 하는 거야. 네?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누라한테 공유를 해. 그 서류를. 그 마누라가 또 생각날 때마다 그 다음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고치실 때 노트북이나 PC에서 고치실 때 이렇게 처리돼. 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노트북에도 말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글 문서는 옛날부터 됐어요. 옛날부터 됐어요. 그런 거 배우셔야 돼요. 네? 구글 문서에는 이 노트북이나 PC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노트북에는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 대놓고 합니다. PC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PC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써놓으세요. 단방향 마이크를 사야 돼요. 근데 PC가 성능이 좋아요? 노트북이 성능이 좋아요? PC가 훨씬 좋죠? 그죠? 근데 노트북이 성능이 좋아요? 핸드폰이 성능이 좋아요? 노트북이 좋죠. 핸드폰은 성능은 형편없어. 기능은 무진장이 좋지만, 예? 그래서 말로 할 때 좋은 거는 노트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핸드폰은 댕기면서 막 쓰는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도요, 노트북에서 할 때는 별로 안 튀어요. 그런데 이게 PC에서 단방향 마이크를 딱 연결해서 쓸 때는 거의 한 개도 안 튀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PC에 근데 단방향 마이크 쿠팡이나 막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역시 마이크는 아직도 일본 거예요. 소니 거가 제일 좋아요. 한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써보니까 대단해. PC에서 써보니까 그랬을 때 돈 10만 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막 핸드폰으로 댕기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적은 게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다 들어가 있죠. 왜? 클라우드니까. 무슨 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막 댕기면서 작성해 놓은 데이터를 여기서 그러니까 웬만큼 PC를 만지실 줄 아는 분들은요, 집에 와서 그냥 수정만 오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걸 진짜 전혀 못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뒀다가, 예? 뒀다가 아니면 아들이 좀 시간이 나든가 뭐 누가 시간이 날 때 야 이거 좀 고쳐주라. 걔들 금방 고쳐. 근데도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그냥 갖다가 여기다 줘요. 그냥. 그리고 말이 되게 좀 다 고쳐라. 그럼 지가 고쳐줘. 오케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자, 여기 자전적 수필. 근데 자전적 수필에서는 형상화라는 의미와 의미화라는 의미가 꼭 중요해요. 여기 써놨을 텐데. 네. 여기 있죠. 형상화하고 의미화. 요거는 나중에 형상화가 뭔지 의미화가 뭔지 재미나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수필을 쓰실 때는 형상화, 의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또 프론트. 이게 이제 일단 우리 영세 기업들을 위해서 쓸 거예요. 석촌시장 일식집의 SWOT, SWOT가 뭐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SWOT. 이게요, 조그만 일식집인데도 SWOT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서 거기서 마케팅 전략, 그거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맥킨지 세븐에스, 이게 맥킨지 세븐에스 옛날에 하려면 돈 어마무시하게 내가 3등분으로서 이거 했어요. 돈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해갖고 돈 엄청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지가 다 알았어요. 근데 해놓은 거 결과 한번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100% 아니에요. 내가 수정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쓰려면 돈도 엄청나요. 이거 공짜야. SO 전략 뭐예요? Strength와 Opportunity. 그죠? 강점 기회. 전통 시장의 특색을 살린 SNS 마케팅으로 젊은 층과 유치에 대한 액션 플랜을 세우죠. 뭐예요? 실제 어떤 걸 액션 플랜은 아주 상세한 플랜을 액션 플랜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런 거 전부 한번 다 해보세요. 어떤 그 시장에서 무슨 뭐 일식 근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거는 맥락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가는 아주 그 단골이야 단골집 그 친구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서 니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쓰면 어때? 좋아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최소한도 한 끼 두 끼는 공짜로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그 일식집이나 무슨 한식집이나 그런 걸 대충 알잖아요. 어떤 강점 그걸 가지고 이걸 딱 만들어서 또 갖다 줘 거예요. 대단해. 그런 거 딱 붙여놓고 그러죠. 그리고 SNS 마케팅 얘네들이 SNS 마케팅 다 해줘. 내가 지금 강의중이라 이거 안 뻔합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BP가 뭐죠? Break Even 포인트가 도대체 이거 얼마야? 이거 다 계산해 준다니까요.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오는 통계들을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댕기면서 그 원가가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이걸 해줘요. 일식집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이름을 지으려. 이름도 얼마나 멋지게 지어주는지 몰라. 적어봤어요?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집을 이렇게 딱 그 타겟을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거나 하지 말고 거기가 가장 좋은 내가 단골로 하는 집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신메뉴 개발 전략으로 프리미엄 자체 어쩌고 이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식집 식당의 POP 포인트 오브 퍼처스 어떤 때 살 거냐 이거 살라고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 그게 뭐냐 이거 잡아주는 게 중요해야 안 해? 중요하죠. 정중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역할을 줘. 그죠? 너는 정중 회장 역할을 해줘. 너는 심리학 박사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상. 자 이런 거 우리 회사의 마케팅 STP 이따 보여드릴게요. STP 적용할 때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거. 우리 회사의 마케팅 믹스. 이건 내가 다음에서 해주세요. 이거 다음에서 해줄게요. 요거를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설교. 설교에서. 내 얘기로는 청년부 예배 갈 때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어떤 주제를 주든가 아니면 성구를 주고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성구 말고도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을 딱 내세우면서 그거 갖고 애들을 웃기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죠. 여기다 그거예요. 유명한 한 가지 관련 실사를 포함시켜줘. 그 마음에 안 들어오면 또 다른 걸 포함시켜줘. 다른 거 소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멋있는 거. 그걸 한 5개쯤 소개해주고 나와요. 그거 갖고 그 중에 좋은 거 쓰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요 이제 거룩한 이제 여기 또 기도문. 내가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신호에 가서 내가 기도 순서야. 근데 내가 그거 써준 그대로 내가 읽었어요. 네? 요 써준 그대로. 근데 이야 기도 멋있다. 자 이게 부족할 때 어떡하냐. 이거 중요한 거죠. 다시 써줘. 내가 말씀드렸죠. 그냥 무조건 다시 써달라 해도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복사를 하세요. 그래놓고 다음을 읽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맥락을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써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 마음에 그냥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다시 써달라. 이거 복사한다. 그렇게 해서 똥똥 다시 써줘 한다. 똥똥 한다는 복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필의 경우 형상화해서 그죠? 그리고 복사한 부분 붙여넣기. 이게 형상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사실대로 써놓으면 수필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형상화하고 의미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종소리를 그냥 종소리가 뭐 땡땡 울렸다. 이거 재미없죠, 그죠? 이 호수의 그 분수에서 뭐 물이 파란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청아하다는 그런 형상화해줍니다. 답신형을 보다 부드럽게 고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체 내용 누구의 입장에서 페르소나 아시겠죠? 썼는데 보니까 야 이거 전부 내 입장으로 썼어. 이건 누가 읽겠어요, 그죠? 자서전은 특히나 지자랑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새 이미지 하는 거, 동영상 처리해 주는 거는 아직은 챗GPT가 1등이에요. 제미나이가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가 그린 거예요. 내 사진, 요거 이제 어제 찍은 거야, 어제. 네? 여러분들 책자는 없어요? 요거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올려놓고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란에 우측 사진을 올린 다음에 올리는 플러스 사인이 있어요. 그림 올리게 사진 올리고 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또 그 다음에 디즈니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네? 재밌어요. 이거 해갖고 이런 사진들 같은 거를
재밌게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보여주면 특히 이런 거, 뭐 판타지 일러스트, 이거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예? 이렇게 이게 클래식 초상 어때요? 예? 멋지죠? 이런 거 해서 애들한테 보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해요? 이거 한번 재밌게 보시라고. 자, 이거가 이제 사업 경영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가치를 창조할 탁월함을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죠?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해야 돼요. 사업 경영에서. 그 다음에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성취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 이제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계속 뭔가 새로 찾아나가야 됩니다. 한솥 도시락 애들이 이걸 벌써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네들 이념이니 이런 걸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켜. 걔들이 교육은 참 잘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회사든 식당이든 뭐든 이거 없으면 안 돼. 미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식당을 하느냐? 내가 왜 이 기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미션이 정해진 다음에 요 비전이 정해져.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진 5년, 10년을 보는 거죠. 옛날의 비전이라는 거는 막 50년을 봤어요. 이제는 다 지난 얘기예요. 5년도 길어. 너무나 빨리 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코어 밸류가 뭐냐? 이 소위 이 세 가지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제일 먼저 정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이건 이제 닥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해지면 환경 분석은 내부 환경부터 해요? 외부 환경 분석부터 해요? 어떻게 돼요? 외부를 먼저 봐야죠. 외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환경 분석은 항상 내가 외부부터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 아까 세 가지 정해졌잖아요. 그런 다음 그게 된 다음에 외부 환경, 내부 자원 분석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한 목적부터 한다. 오브젝트. 이게 정성적인 거예요. 성격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5년은 우리 목표, 한 3년은 우리 목표, 뭐 얼마를 하겠다든지 이익을 얼마 이런 목표를 세운다. 여 위에 사실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건 큰 거죠. 거기에 따른 전략이죠. 전략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전술이 있는 거예요. 전술, 그죠? 전술. 부서 운영은 어떻게 할래? 부서 운영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각 개인들은 어떻게 실천하려 할래? 개인들의 목표가 이게 참 제가 아무리 작은 회사들에도 저는 개인들의 목표 설정을 하고 실행을 갖다 주고 관리하는 거 이거 하는 것도요. 그냥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몰라요. 구글 드라이브를 쓰면 그건 안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디테일한 방식으로 이제 경영 전략을 우리가 이제 목표, 목적이 다 나왔어. 이제 사명, 이념 뭐 이렇게 해서 비전, 이념 다 나왔다면 외부 환경 분석부터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패스트 분석이에요. P가 뭐예요? 폴리티컬,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에 관한 거. 이거는 작은 기업도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뭐 그 정치적인 거로 무슨 적은 그 식당들을 도와주겠다고 이런 것부터 그거요. 얘네들이 다 알아.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거 다 취합해줘요. 석촌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도 다 알아. 그런 거 정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내부 환경 분석, SWOT. 그래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자원 분석이 바로 있는 맥킨지 세븐스. 이거 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요.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적은 기업이라고 식당이라고 이거 필요 없을까요? 다 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다 해. 그 대신 내가 뭘 제공해 주려고 그래? 맥락을 주고. 아시겠죠? 그것만 주면 돼. 근데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은요. 내가 맥락을 대충 다 알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사장한테 물어보면 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고 나서 이걸 만들게 하면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단골집을 에이밍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줘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맥킨지. 이렇게 하면 내부 자원 분석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 전략이 됐으면 스와트는 넘어갈게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제 마케팅 분석은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돼.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외부 환경, 마케팅도 외부 환경부터 그 다음에 내부 자원을. 첫 번째가 뭐냐? 스위치. 회사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그 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분석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저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내가 같은 일찍직이 그 경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집어넣어줘야 돼. 분석을 해. 그 다음에 STP, 뭐야?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우리 그 시장을 어떻게 그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런 거 세그멘테이션 된 거 중에 어디를 타겟팅 할 거야? 이거 두 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두 개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럼 우리가 거기서 포지션 너무나 욕심을 부려서 최고로 가겠다. 이거 안 좋은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이제 전략 단계로 들어갔어요. 네? 전략. 제품 분석해야 돼요. 가격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건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믹스 4C예요. 커스터머 밸류.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객한테다 갖다 주는 그 밸류가 뭔데? 그 다음에 코스트 투 커스터머. 커스터머한테 주는 코스트는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그 값만이 아니에요. 그 커스터머가 나한테 오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패도 해보고 뭐 참느라고 고생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커스터머한테 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홍보를 잘해야 되고, 그죠? 효과적으로 이런 것, 그 코스트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또 편리하게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홍보하는 자료를 뭔가 이렇게 그 커스터머들이 금방 쉽게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돼. 그건 적은 회사든 큰 회사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또 왔을 때 우리 다음 주에 뭐 합니다 하고 뭘 꺼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고객이에요?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이제는 뭐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열어가지고 뭐 SNS 한다든지 이런 거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젊은 애들도 식당 주인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활용을 해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럼 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건데? 의사소통을 그 SNS를 쓸 거냐 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케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론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예를 들자면 제미나이는 뭐든 다 똑같아요. 마케팅 미스 4C 분석을 해줘. 뭐부터 해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TP 분석. 얘네들이 뭔지 다 알아. STP에 관련되는 내 상황을 맥락을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에다가 미리 줘놓으면 어떻다고요? 내가 따로 줄 필요도 없어. 아시겠죠? 이런 거 해놓은 거를 내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그럼 그거 올려놨어. 제임스에다가 또 노트북 LM에다가 아니면 프로젝트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때 상황별로 변화되는 상황은 내가 잘 모르지만 얘네들은 안다. 속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아요. 또 전체적인 물가 변동이 어떻다 얘네들은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줘. 이해되시죠?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무지무지하게 해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이고 회사라도 회사 다녔을 때 회의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요. 회의의 종류가 5가지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가지는 싸그리 다 없어져야 돼요. 한 가지. 이것도 역발상사입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아낼 때는 끝까지 해야 돼. 그러나 나머지 뭐 뭔가 구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